안녕하세요. 댓글 또 오늘 좀 읽어드리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비타민C 메가도스를 4년째 하고 있습니다. 다 좋은데 고혈압은 150에서 100입니다. 52세이고 말씀대로 용용소금을 챙겨 먹으려고 했어요. 재보면 소변염도를 재본단 말입니다. 0.9% 미만입니다. 미만인데 왜 혈압은 높을까요? 약 없이 해결하고 싶은데요. 고민이 많습니다. 이렇게 적어 주셨어요. 감사합니다. 이렇게 질문 주셔서. 자, 혈압이 올라가는 원인은 소금인 경우보다 소금이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. 소금 때문에 혈압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신장에서 소금을 잘 빼내지 못하는 경우에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나트륨이 잘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게 못 나가고 혈액에 소금이 많이 쌓여 있게 되면 소금 농도가 약 0.9% 정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유지를 하려면 이 안에 물을 많이 붙잡아 놓고 있습니다. 이것 때문에 심장에서도 또 부담이 걸리고 압력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 이 소금이 원인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. 오히려 0.9% 미만이기 때문에 세포 대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혈관의 건강도가 떨어지는 것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. 그래서 염분 농도를 0.9%에서 1.3% 사이로 유지를 하시면서 다른 원인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죠. 꼭 뭐 소금이나 비타민C 이런 영양제 뿐만이 아니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, 이걸 기본으로 드시면서 그래도 잘 안 되시거든 전화로 상담을 주시면 충분히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수가 있는데 스스로 여러 가지를 실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 안 될 때는 항상 전화로 상담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분이 여기 아래쪽에다가 또 답변을 또 써 두셨어요. 2일 전에 질문을 하셨고 22시간 전에 또 이런 글을 썼습니다. 이렇게 친절하고 전문적인 답을 저 같은 사람한테 해주시다니 저는 이미 박사님 덕에 너무 많은 것이 변했고 주변에 저를 통해 비타민C 메가도스를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그들도 이 채널을 보기 시작했어요. 너무 감사하고 제가 말씀해 주신 것을 또 실천해서 그 변화를 널리 알리고 싶어요. 정말 감사해요.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. 이런 여러 경험들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이게 또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도 또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되기도 하고요. 저도 또 이제 저런 변화들을 제가 봄으로 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, 학문적인 내용 이런 것들을 토대로 좀 더 잘 설득력 있는 또는 신뢰성 있는 그런 정보를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됩니다. 궤양성 대장염 환자의 경우에도 키토산을 먹어도 될까요? 키토산은 무조건 먹어주는 게 훨씬 더 좋은 셈이죠. 키토산을 먹으면 위가 많이 편하다. 위가 불편한 이물감을 느끼는 염증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이 위장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됩니다. 키토산을 먹는 것만으로도요. 자, 그 다음에 지방 이런 것들이 위장벽이나 장벽에 자극을 줄 수가 있거든요. 그런데 키토산이랑 같이 먹으면 이 지방 성분들을 키토산이 붙잡아서 지방이 위장벽에 주는 자극을 줄여줍니다. 그 다음에 키토산은 장 속에 살고 있는 유산균들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또 유산균들이 더 잘 자라도록 해주는 보호 물질로도 작용을 합니다. 그 다음에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 중에 들어있는 각종 영양소를 키토산이 붙잡고 이 소장에서 흡수되는 것을 일부를 대장에까지 전달해 주는 것 때문에 GLP-1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를 하는데 이 호르몬을 분비를 하려면 다양한 영양소가 대장에 가야 됩니다. 이런 것들 때문에 대장에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, 자, 용종이 생겼다, 개실염이 생겼다, 대장암이 걸렸다, 이런 분들한테 정말 탁월한 기능, 효과를 발휘를 하는 것이 바로 키토산이다라는 거죠. 그 실질적인 예로 저의 유튜브 댓글에 이제 이런 것들이 올라옵니다. 대장에 용종을 1년에 10개씩 띄었는데 비오유키소를 먹었더니 그 다음에 하나도 없더라.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뭐냐면 대장이 깨끗해진다. 대장의 기능들을 훨씬 더 잘 하게 된다. 그 다음에 키토산 때문에 그런 도움을 받은 게 된다.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키토산은 대장계실, 대장의 궤양성 대장염, 그 다음에 대장암,
그다음에 대장암 수술 후 이럴 때 굉장히 대장을 건강하게 하는데 키토산이 직접적으로 많은 도움을 준다. 자, 장이 나쁘다, 과민한 대장이다, 이런 분들도 키토산을 잘 챙겨 드셔보시면 분명히 몸이 체감하는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. 이분이 한 질문 중에 일반인들 먹는 양 정도로 먹어야 할까요? 처음에는 조금씩 드시다가 나중에 늘려보시면 되죠. 키토산과 함께 유산균도 같이 먹으면 될까요? 유산균 같이 먹고요. 여기에 같이 먹어줘야 되는 것이 비타민C. 또 훨씬 더 변화가 잘 일어납니다. 저도 경험을 했던 그런 내용들이거든요. 어쨌든 한번 이렇게 도전해 보시고 잘 안 되시거든 전화로 또 상담을 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또 여기 이런 글을 적은 분이 있어요. 요즘 키토산 먹는데 먹으면 잠이 미친 듯이 쏟아집니다. 왜 그런가요? 키토산이 혈당을 급격히 낮추거나 간의 해독 대사를 자극하거나 장내 미생물 대사를 건드리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졸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즉, 몸이 회복 모드로 진입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습니다. 혈당 조절, 그 다음에 간 해독 대사, 그 다음에 장내 미생물 대사, 이런 것들 때문에 일어난다. 보통 이런 반응은 몸의 해독이 급격히 시작될 때 또는 장이 정상화될 때 자주 나타납니다. 처음에 피곤하게 느껴지지만 몸이 살아있다는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비타민C를 먹었을 때도 똑같습니다. 어떤 분은 졸립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잠이 안 온다는 분들도 있습니다. 이거는요, 내 몸의 자율신경적인 작용이 좀 더 잘 돼서 내 몸을 일시적으로 저런 현상이 일어나도록 하는 거다라는 거죠. 건강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반응을 일으킨다. 그래서 저런 이제 일종의 호전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, 여러분들한테도 영양제를 먹게 되면 다양한 여러 반응들이 올 수 있는데 그것을 호전 반응으로 보지 않고 부작용으로 보고 끊어버리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. 근데 몸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그런 현상은 잘 나타납니다. 그래서 그런 호전 반응을 심하게 겪는 사람들도 있거든요. 그런데 그걸 참고 이겨낸 사람들은 대부분 본래의 건강했던 몸으로 다 돌아옵니다.